네, 다음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친손녀를 5년 동안 성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 70대 조부에게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의 간음 등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74살 A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부이고요. 재판부가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께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 70대인 A씨는 2013년부터 만 10살 된 자신의 손녀를 5년간 성폭행하고 또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소녀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져 있었는데 유일한 혈육인 이 할아버지가 외출을 시켜주겠다라는 명목으로 이 아이를 데려나와서 이 5년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유일한 혈육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본인만 참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참 들으면서도 놀라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죽을 죄를 졌다. 아이가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뭐 A씨가 뒤늦게 반성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손녀에게 끼친 정신적이나 피해,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피해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겠죠. 네. 검찰도 이렇게 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성적 도구로 활용한 것은 이런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해서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구형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의 판단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징역 17년의 선고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형량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까요? 평론가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게 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일단 검사가 20년을 구형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20년을 구형한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고려를 했겠죠. 예. 이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것은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봤지만 하지만 지금 이제 피의자가 고령이고 그리고 어쨌든 말로나마 죄를 뉘우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저런 사정들을 감안하여서 그래서 이제 좀 형량을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17년을 선고한다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선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논리로 보자면 20년 구형했는데 17년이 나왔고 거기에 보호 관찰도 2년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 적절한 판단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게 사회적인 어떤 시선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좀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같이 좀 합해서 본다면 이게 17년이라는 숫자가 좀 이렇게 무거운 처벌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또 와닿지는 않아요. 좀 더 무거운 처벌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범죄라고 한다면 하지만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량이 또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정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사회의 역할이 어떤 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중심에 놓고 앞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이렇게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피해자의 이런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리고 이 피해자를 지금 이 피해자 주장하는 대로 정상적인 사회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많은 역할을 정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도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제 변호인의 언급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A씨의 변호인 역시 이 범죄는 폐륜적 범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A씨가 고령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살이라고 전해드렸죠. 고령인 점 그리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이 됐을까요, 변호사님? 네, 변호인이 한 말을 보면 사실 같은 변호사로 봤을 때 이런 폐륜적인 범죄에 있어서 어떤 변명이나 어떤 옹호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변론을 했을 거라고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게 고령이다, 질병이 앓고 있다 이런 건데 사실은 법원의 판단을 봤을 때는 이 고령인 점이나 아니면 질병을 앓고 있는 점도 그다지 고려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판단에 있을 때는 고령이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양형에
판단을 하거든요. 반영을 하는데 지금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74세고요. 예. 17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형이 종료할 때가 91세예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연 이 형기를 다 마칠 수 있을까도 사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예. 재판부가 17년을 선고했다라는 거는 이런 고령이라는 점도 고려하지 않고 엄중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또 강조하기를 피해자가 자신만 참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혼자 참아왔다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뭐 가늠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성 정체성이나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그런 만 10세의 나이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이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가능할 텐데요. 심리적인 치료랄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피해를 당한 것이고 이게 피해를 당했을 당시의 어떤 충격도 있겠지만 이게 자라나면서 또 가치관이 정립이 되면서 그리고 좀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 여러모로 거치고 하면서 이때 당했던 이 피해가 다시 다른 형태로 또 고통을 안겨주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사건을 겪은 많은 피해자들이 당연히 이것은 이 경우에는 이 고령의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돌리고 내 탓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고비고비마다 하게 되는 것으로 저는 이제 많은 사례에서 그렇게 좀 사례를 봤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옆에서 그것이 아니다. 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가해를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심리치료가 그래서 필요한 건데요. 이게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어떤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 특히 어린 나이에 피해를 당했다는 이런 이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좀 장기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